네, 옥탑방 고버스의 상가투자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좀 힘든 나날들 보내고 계시죠? 그래도 오늘 그 코로나가 상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표님 먼저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탑방 고버스의 우리 김종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표정은 매우 밝아 보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매점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대표님은 힘들어 보이지가 않으세요? 요즘에도. 힘들어요. 저도 뭐 갖고 있는 상가 세입자 월세 엄청 많이 깎아드리고, 예, 같이 이겨내야죠. 근데 뭐 이게 뭐 평생 갈 건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앞으로 상가 시장 예. 어떻게 변할까요? 일단 상가 시장은 완전히 일입지 상가의 어떤 가치가 점점 더 커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1입지라고 하시면 우리가 흔히 그 1급수, 2급수처럼 예. 어떤 최고의 입지 조건을 1입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동선으로 이야기하자면 주동선 자리, 상권 내에서 이제 우리 그 유통회사에서 보통 주동선, 그 다음에 1등 동선을 주동선, 그 다음 동선을 보조동선 이렇게 이야기를 부르거든요. 이제 보조동선에 있는 것보다는 주동선에 있는 상가의 가치가 계속 더 커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저부터도 그런데 인터넷 쇼핑 위주로 요즘 좀 온라인 쇼핑 위주로 좀 많이 예. 변하고 있는데 이게 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가게들은 아무래도 좀 매출의 타격이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그 뭐 GS 리테일 같은 회사의 편의점 GS15 사례를 보니까 얼마 전 2월하고요. 2019년 2월하고 매출 비교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체적으로는 10% 미만이더라고요. 줄어든 폭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에서 유흥상권이라든지 뭐 학원가라든지 그런 데 편의점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죠. 예, 주거지 쪽은 별로 줄지가 않았고. 근데 편의점이 그런 정도면 이제 업종별로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들은 저같이 학원하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죠, 이제. 예, 지금 얼굴 안 좋은 거 봐요, 지금. 예. 머리가 생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표정은 좋아 보이시는데. 네. 안 그래도 그 요즘에 보니까 또 다음 달에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또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게 또 그 저금리가 되면은 예. 어떻게 이거는 좀 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긍정적으로 좀 바뀔까요? 일단은 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경기가 나쁜 탓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금리가 떨어지니까 상가를 사고 싶은 요건은 더 커져요. 시장 금리가 너무 낮아 버리니까 정말 예전에는 5% 이상 되는 상가만 찾는 이런 분들도 뭐 3%만 되더라도 그냥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월세가 얼마라도 나온다면 사겠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지는데 사고 싶은 요건은 커지는데 금리를 낮춘 이유가 경기가 나쁜 거잖아요. 경기가 나쁘니까 상가 사기가 더 어려워졌죠. 자, 그럼 준비해 오신 그 쌍문역과 수유역 위주의 어떤 예. 1입지 찾는 법을 예. 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야기해 볼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경기가 나쁠 때 어떤 뭐 상가를 어디 지역 걸 사야 되느냐 지역으로 따지지 말고요. 어느 지역 내에 1입지를 상가를 사시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수유역하고 쌍문역을 비교를 하면서 왜 수유역 상권이 쌍문역 상권보다 더 좋은지 그걸 지도로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이 자리를 지도로 갖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이해가 되면 다른 지역에 다른 데를 가더라도 가급적이면 여기 상권이 좋겠구나. 그래서 이제 상권이 좋은 데가 어딘지를 두 개 역을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지역 그 상권 내에서 1입지를 찾는 법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1입지 상가를 좀 비싸더라도 1입지 상가를 사놓는 게 장래에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뭐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자, 여기 쌍문역이 있는데 쌍문역을 이용할 유효수의 범위가 어디쯤 될 것 같아요? 창동 중흥 3단지 사람들은 창동역을 가겠죠. 그죠? 그러면 요 고등학교 있는 데부터 해가지고 범위가 요 뒤쪽 주거지 사람들까지요? 뭐 여기에서 자를게요. 한 뭐 요 정도 온다면 수유역 쪽이 더 가깝죠. 그럼 한 요 정도 사람들이 쌍문역 쪽으로 올 것이고 그다음에 쌍문역 있는 대로를 기준으로 서북 쪽으로 올라가자면 한 요 정도 범위 사람들이 요 정도가 이렇게 뭐 쌍문역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쌍문역을 이용할 유효수의 범위가 면적으로 했을 때 1.66km 정도 나오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여기 하나 찍어 볼게요. 여기 사람들이 수유역을 갈까 쌍문역을 갈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쌍문역을 간다면
쌍문역까지 이르는 거리를 재보자면 뭐 으쌰 이렇게 쟀을 때 쌍문역까지는 1.7km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유역을 간다. 여기 사는 사람이 간다면 길을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1.45km죠. 그럼 요쪽 사람들이 쌍문역보다는 수유역 쪽을 가겠죠. 거기다가 좀 대단한 비교는 아니지만 4호선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주로 강남 쪽,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 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쌍문역보다는 한 코스 적게 타려면 수유역 쪽으로 가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 가운데쯤 되는 사람들은 수유역 상권의 범위로 들어간다. 거리를 재봤더니 요쪽에 덕성여대 쪽에서는 수유역이 더 가깝다. 그러면 이쪽에 지금 그 우이신설선 개통한 쪽으로는 뭐 특별한 상권이 없다면 이 사람들이 상권 이용하러 올 때 수유역 상권의 범위에 들어갈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뭐 요 정도. 뒤에도 똑같이 잘라볼게요. 한 요 정도로 잘라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딱 봐도 이 2.13제곱킬로미터 정도 되죠. 대표님, 이게 순전히 그 어떤 역과 위치한 동선, 그 거리를 보고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수유역 상권이 이게 되게 쌍문역보다는 크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 보자면 선생님은 가오리역이나 이거 419 민주묘지역 이런 역이 있나요? 이게 우이신설 같은데. 여기 경전철 상권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여기 상권은 물론 있겠죠. 그러나 여기 경전철 역세권 상권은 그러니까 여기는 2,000세대 정도의 업종들은 들어올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라든지 올리브영이라든지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만 세대 상권이 생기기는 조금 부족한 데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대형 판매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그쪽은 요로 와야 될 것이다. 근데 그런 거의 범위를 봤을 때 이쪽을 포기를 했는데도 수유역 쪽이 더 크죠. 사실은 이쪽 사람들도 예를 들어 술을 한 잔 먹는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할 때 수유역 쪽으로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들어가거든요. 2차 상권의 범위에 넣어도 무방한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수유역은 좀 상권의 범위를 작게 봤는데도 쌍문역보다 상권의 범위가 크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을 아는 사람은 쌍문역보다는 수유역이 상권이 훨씬 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리로 들어가서 보면 배경에 이런 게 숨어 있거든요. 상가를 투자를 할 때 내가 아는 지역에서 사야지라고 하면 살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상가를 한번 사봐야지라고 지역 부동산 한번 돌아다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지역 내에서 일단 상권이 클 만한 데가 어딘지를 한번 그 필터링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더블 역세권의 상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가봐야 엄청 비싸요, 상가가. 근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일단 요걸로 가서 쌍문역보다는 수유역이 낫겠구나. 일단 1차적으로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수유역 안에서는 또 어디가 좋을까?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될 거가 있죠. 면적 대비했을 때 한두 개 블록 정도를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면적이 작아도 세대수가 더 많은 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면적이 커져버리면 그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 하면 대수의 법칙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되면은 면적 넓은 게 결국은 세대수도 많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떤 공업 지역이라든지 진짜 무슨 이렇게 산 임야가 있지 않는 한은 비슷비슷하다 결국. 물론 정확하게 할 거면 여기 와서 통계 자료 다 떼보면 다 하면 되죠. 편의점 점포 개발할 때는 내 상권 범위 내에 있는 건 세대수를 다 세버려요. 필지별로. 그러나 이건 지금 어느 상권이 큰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게 면적으로 해도 크게 틀리지가 않더라. 대략적으로 보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유역 상권에 보시면 이 수유역을 기점으로 예를 들어서 이쪽을 서쪽, 이쪽을 동쪽이라고 했을 때 서쪽의 면적이 더 넓죠. 훨씬 넓죠. 그러면 수유역 상권 이야기하자면 지적 편집도 넣었을 때 빨간색으로 이렇게 노선 상업 지역이 있는데 이 상업 지역 내에서는 요 북쪽이 서북쪽 쪽이 상권이 더 좋을 것이다 예상할 수가 있죠. 이쪽보다 세대수 더 많으니까. 그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입지가 어딘가요? 라고 센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권에서 대로변의 상가를 살 돈은 당연히 없어. 또 비싸. 우리 여기 돈이 없다 뭐예요. 그죠? 그럼 이 대로변의 걸 안 사면 어디 걸 사야 되느냐? 한블록 안쪽 걸 사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권이 어디가 좋을 거냐? 이 5번 출구 나서 올라가는 길. 7번인가요? 7번 출구 나서 올라가는 길, 8번 출구 나서 이쪽 길인가요? 이렇게 가는 길이 있다면 어디가 제일 좋은 자리일까요? 그게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장에서 유동인구를 동일 시간대에 재는 거예요. 이렇게.
재봤더니 엄마야, 재봤더니 예를 들어 7번 출구 쪽으로 유동인구가 뭐 제일 많더라. 동일 예를 30분만 간다. 그러면 10분 단위로 재는 거죠. 그러면 제일 많은 자리가 주동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주동선에 있는 일입지에 있는 상가의 가치가 더 커질 것이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상권 내에서 수유역 상권 내에서 하나 들어간 업종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이라고 본다면 하나 들어가는 프랜차이즈가 들어간 자리, 그럼 2번 자리를 제일 선호할 거고, 다시 보자면 2번 자리가 왜 더 좋은 자리일 수 있느냐 하면 2번 자리로 가게 되는 유효수요 범위가 거의 뭐 요 정도급, 여기 사람들 다 요렇게가 거의 2번 동선으로 가게 될 것 같거든요. 2번 자리가 뭐 1번이라든지 3번으로 가게 된 동선 중보다 확실히 사람이 많거든요. 그죠? 그 요인을 지금 제가 좀 짧게 그렸는데, 그려보면 요 정도 되는 사람이다. 지하철 타러 가는 요게 제일 좋아요, 동선이. 그죠? 그러면 요쪽 사람들이 다 2번 동선 쪽으로 가게 되니까 2번이 제일 상권이 활성화될 동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역 출구가 있을 때 끝자락에 있는 출구 쪽에 더 동선이 뭐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그 원리가 요 끝으로 나와서 걸리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대체로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수유역은 이 길 따라서 세대수가 되게 많아요. 가오리역이라든지 화계역 없을 때는 이 길 따라 올 사람들이 이 뒤에까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일입지는 어떤 이런 주요 동선만으로 정해지게 됩니까? 거의 다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 지역을 잘 알아가지고 뭐 지역의 특징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테마 거리를 만들었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그 테마 상권을 만든 그분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뭐 구도심의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상권 같은 경우다. 그거는 거의 다 동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뭐 여기 뭐 이런 걸 놓고 또 잘못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강북구청역이잖아요, 여기가. 지도로 돌아서 잠깐 이야기해 보자면, 여기가 한쪽은 강북구청이 있고 한쪽은 경찰서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가 있는 것보다 구청에 있는 쪽이 상권이 더 좋다. 그러면 안 돼. 예, 그럼 큰일 나요. 그러지 마시고. 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 원리를 뭐 이쪽 세대수가 훨씬 많구나. 그 아주 심플한 방법인데 그걸 안 보는 거죠. 그걸 안 보고 그냥 구청 주변에는 업무 시설이 많고 맞긴 맞는데, 그러나 여기에 빠글빠글한 상권이 이동선을 먹여 살리는 건 요 서쪽에 있는 세대수죠. 경찰서 쪽보다는 구청이 많다. 그 말도 맞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무게 중심은 서편에 있는 세대수가 많은 탓이죠. 결국 어떤 기관의 힘이 아니라 어떤 세대수에 따른 부분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구청의 힘도 일부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청이 있어서 강북구청역 수유역 상권이 좋다 이래 버리면 어디서 실수하냐면, 구청 어디 이전한다 그러면 거기 상가 좋다고 사러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런 경우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실제로 매출로 들어가서 프랜차이즈 매출로 이야기해 보자면, 이게 지금 수유역에 뭐 매출 지도 조사를 한 건데, 이 대로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세븐일레븐 수유 메인점, 여기가 이 수유 메인점이라는 점포가 굉장히 이름도 잘 지어서 이게 왜 수유 메인점이겠어요? 장사가 잘 돼서 주인이 맨날 매여 있는 거야. 안 웃겨요? 제가 웃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지금. 지금 보면은 여기 아까 7번, 8번 출구인가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도로인데 정말 메인 도로죠. 거기에 세븐일레븐이 있는데, 이 세븐일레븐이 매출이 좋다는 것은, 그러면 요 주변에 있는 술집이라든지 음식점, 그죠? 뭐 이런저런 판매점 매출이 다 좋다는 뜻 아니겠어요? 지하철 타러 지나다니는 사람만 매출 가지고는 얘가 하루 매출이 400만 원대가 나오거든요. 1매출 400만 원대면 편의점 매출로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편의점 세븐일레븐으로 얘기했을 때 가맹점 평균 매출이 1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60이 채 안 되는데 얘가 400이 넘으니 얼마나 900원 넘는 금액이네요. 예. 그러니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어요. 편의점이 400만 원 판다. 그럼 손익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하루에 400만 원만 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월 1억 2천 팔고 매익률이 27%, 여기 뭐 유흥가니까 27은 안 나올 거예요. 26 잡아보겠습니다. 26% 잡았을 때 한 달에 매출 총이익이 3,10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흥가가 마진을 좀 낮게 잡은, 매익률을 낮게 잡은 이유는 이제 유흥가는 담배 판매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3,100을 잡았는데
본부랑 뭐 가맹점주가 나눠 가진다, 이 로얄티 나눈다. 그럼 본부가 한 25%를 갖고 점주가 한 75% 갖는다면 2,300 정도 되죠. 인건비 떼고 전기세 떼고 뭐 떼고 하면 1,700에 남아요. 월세 700만 원, 800만 원 가까이 내도 점주가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자리거든요. 다시 볼까요? 자, 이 자리가 편의점 매출 수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임대료 1,700, 800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또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CU 있어요. 네네. 이 CU는 또 이제 되게 좋은 게 이쪽에 구청이고, 요건 또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드려보자면, 이제 사실은 저는 여기 세븐일레븐 자리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세븐일레븐이 여기 요 자리인데, 이 세븐일레븐 자리보다 CU 자리가 더 좋다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가깝기는 세븐일레븐 자리가 더 좋지만, 이제 이게 노선 상업 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자면, 어쨌든 강북구청이 있고 여기 노선 상업 지역 빨간색으로 상업 지역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 상업 지역에는 굉장히 밀도 있는 고층 건물에 업무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런 자리는 이 고층 건물 사람들이 뭐 식당 가온다 그러면 요 라인이 잘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요 라인이 잘 되면 그러면 이 CU 자리는 올라가는 동선, 그다음에 뒤에 먹자 뒷라인에 앞 라인에 있는 업무 시설 사람들이 먹자 상권이 만들어지면 바로 그 뒷라인에 이용하게 될 건데, 그 둘을 다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CU 자리가 더 좋다라고 봤었죠. 예. 근데 저 CU 매출은 얼마냐? CU 수유 중앙점이 450, 세븐일레븐 수유 메인점이 470. 아이고야, 약간 차이로 세븐일레븐 매출이 더 좋네요. 그럼요, 메인점인데요. 예. 네. 근데 세븐일레븐 자리가 더 장사 잘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약간 차이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편의점 매출만 놓고 보더라도 야, 역시 이립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일입지는 예. 상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이 좀 더 비싸지 않을까요?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요거는 단적인 예로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 그래서 상가를 산다면 여기서부터 해서 요 동선이 좋다라고 봤죠. 그럼 이런 정도는 마음 놓고 상가를 사도 괜찮을 것이다. 공실 걱정 크게 안 해도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지금과 같은 좀 어려운 시기에 상가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어떻게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상가 투자가 쉽진 않거든요. 저 역시도 상가 투자 쉽냐? 아이고, 쉬운 투자는 아닌데, 그래도 이럴 때 공부를 해놓고 좀 위축될 때 뭐라 그럴까요? 우량한 물건을 잡을 수 있으면 되게 좋죠. 근데 하시라 마시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공부 좀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상가 투자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회원님들이. 그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또 예, 그렇죠? 그럼요. 네. 아니, 주변에 뭐 성공 사례 많이 생기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뭐 어떻게 한 거겠어요? 다 공부했으니까 되는 거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시기죠. 네, 저희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이겨낼 수 있는 또 그런 지혜가 또 필요할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꼬마 빌딩을 가지고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코로나19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보브스의 상가 투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